자, 교재 시장론 파트 한번 볼까요? 자, 페이지 108페이지 한번 볼게요. 108페이지. 자, 우리가 시장론 파트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볼게요. 시장론 파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위에 완전 경쟁 시장부터 불안정 경쟁 시장까지 공업 입지론까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시장론 파트는 요거는 여러분들 점수 받칩니다. 점수 받. 시험 문제가 몇 개 출제됩니까 하면은 여기서 한 5문제가 출제된다 봐야 돼요.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는 계산 문제 2개 있습니다. 계산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풀 수 있는 데가 여기하고 시장론 파트에 여기에 2문제하고 감정평가의 2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파트에서 계산 문제 나오는 것은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시장론 파트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 2개는 꼭 잡으셔야 돼요. 4개. 그 여러분들 유일하게 계산 문제가 한 5개, 한 10문제 나오게 되면은 그 4문제는 꼭 잡아주셔야 돼요. 그 4문제는. 그럼 뭐 나는 계산 문제 한다, 안 한다, 그 문제가 아니고 나는 계산 문제를 뭐 한다, 안 한다, 그 문제가 아니고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 문제 10개 중에서 여러분들 한 반 정도는 맞추셔야 됩니다. 한 반 정도는 맞추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전체 이진 거 한번 볼게요. 자, 보니까 완전 경쟁시장, 그 다음에 불안정 경쟁시장,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 효율적 시장과 할당효율적 시장, 여가현상, 그 다음에 지대이론, 상업입지론, 공업입지론.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장론 파트는 여기까지가 그냥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우리 부동산 학견을 빛내신 위인들이 나옵니다. 부동산 학견을 빛내신 우리 15인의 위인들, 플러스 2명 한 17명 정도. 그래서 시장론 파트에서는 이 우리 15인의 위인들, 이 사람들 이름 기억하는 게 여러분들 숙제예요. 여러분들 기억 숙제. 이 사람들 이름만 잘 기억해도 여기서는 여러분들 한 서너 개는 그냥 맞출 수 있다 봐야 돼요. 해마다 옵니다. 해마다 한 반 정도 온다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은 시험장 그 뒤에 딱 서가 있다 봐야 돼. 10원의 위인들 요 중에 한 반이 귀신되어 갖고 딱 옵니다. 다 와. 무조건 와. 아시겠죠? 그럼 머릿속에 시장론 파트에서는 뭐 기억하자고, 뭐 기억하자고, 이 사람들 이름 기억하자고, 15인의 위인들 이름 기억하자고. 됐나요? 그래서 오늘 메모지 여러분들 적어가지고 집에 가서 요거 외우세요. 요 15인의 위인들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재 한번 볼게요. 109페이지, 108페이지. 자, 108페이지, 109페이지 뭐 나와 있지만은 요건 110페이지 한번 볼까요? 110페이지. 집에 가서 108페이지, 109페이지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는 110페이지 그 박스 그 하나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 박스. 자, 우리가 완전 경쟁시장과 불안전 경쟁시장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장은 어떤 시장이에요? 완전 경쟁시장입니까? 불안전 경쟁시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장은 어떤 시장? 두 개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장은 어떤 시장이에요? 불안전 경쟁시장이라고 봐야 돼. 앞에서 보실 때 여기 빨간색이 잘 보입니까? 이 색이 잘 보여요? 네? 둘 다 잘 보여요? 네. 네? 노란색이 더 잘 보인다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시장은 불안전 경쟁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불안전 경쟁시장을 대표하는 시장이 어떤 시장입니까? 하게 되면은 불안전 경쟁시장을 대표하는 시장은 어떤 거야 하면 지금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 시장을 보면은 독점시장이었어. 독점시장. 담배인상공사, 한국전력 이런 것들은 독점시장이라 봐야 돼. 그 다음에 과점, 기업이 몇 개 안 되는 거, 휴대폰,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기름, 은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과점 시장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독점 과점 시장입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독점 과점 시장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젊은 층에서 자꾸 취업할 때 대기업으로 가려는 이유가 그거죠. 그 대기업 몇 개가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말한다고 불안전한 경쟁 시장이라고 알아요. 그 다음에 울산에 가니까 저 가니까 신정시장이라고 있다고. 눈에 보이는 시장. 구체적 시장이죠. 눈에 보이는 신정시장. 눈에 안 보이는 주식, 화폐, 뭐 달러 시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대표해서 말한다고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완전 경쟁 시장이란 말이 없다면 나머지를 전부 다 물어보자고 불안전 경쟁 시장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장이 무슨 시장?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장의 특징은 어떤 겁니까? 하게 되면 보면 참여자는 소수죠. 참여자는 소수. 독점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참여자는 소수. 상품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전부 다 다르다 봐야 돼요. 울산, 서울 다르고 부산 다르고 전부 다 틀리죠. 부동산, 대체적으로 부동산만 보더라도 다 틀리다 봐야 돼요. 34평 아파트가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전부 다 틀리다 봐야 돼요. 자, 우리는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곤란하다 봐야 되죠. 우리는 시장에 진입할 수가 없어. 나는 자동차를 만들고 싶은데 만들 수도 없고, 나는 기름을 갖다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 나는 대부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나는 휴대폰 만들 수 있겠는데 못 만듭니다. 못 만들어.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곤란하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요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장에서 제일 문제가 뭡니까? 요거. 불안전한 정보. 특히 애들 키우는 학부형들, 교육관계, 대학 입시 문제 이런 거, 사교육, 아주머니들 앉아서 하는 얘기 전부 다 뭐예요? 불안전한 정보야. 전부 불안전한 정보죠.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넘더라 가도 안 가도 되는데, 자꾸 동네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게 안 보내면 안 될 것 같아. 맞는 정보도 아닌데. 또 그런 정보를 또 따라가. 저가 성격도 모르고 막 보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슨 정보? 불안전한 정보.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주식. 그런 거 있죠. 주식 정보라든가 부동산 정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대부분이 그냥 남이 해주는 정보는 90%가 뭐하다? 불안전하다 봐야 돼요. 일단은 의심부터 하셔야 돼요. 일단은. 자, 이러한 어떤 불안전한 정보 속에서 사는 지금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하면 요거. 여러분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정보병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뭐 술도 마시고 골프도 치고 여성분들은 뭐 식사도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어떤 환대의 문화를 막 즐긴다 봐야 돼. 이해되세요?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뭘 넣고자? 이해를 넣고자, 초과인을 넣고자.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뭘 넣고자? 초과인을 넣고자 정보병을 투자하는 이 시장을 뭐한다고? 불안전한 경쟁시장이라고 합니다. 불안전한 경쟁시장. 그럼 불안전한 경쟁시장에서는 한 개만 기억해 놓을게요. 정보비용 하나 기억해 놓습니다. 정보비용. 그래서 정보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정보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세상이 뭐기 때문이다?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뭐기 때문이다?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비용이 필요한다 봐야 돼요. 옳지도 않은 정보비용이죠. 거의 맞지도 않는 정보비용이에요. 큰 문제죠. 요즘 뭐 유튜브 이런 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죠? 요즘 그냥 뭐 저 챗GPT하고 뭐 AI하고 놀면 되죠. 자기 궁금하면 거기 물어보면 돼요. 거기. 그 옆집 동네 아줌마한테 물어보지 말고 거기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뭔데 하면은 얘는 이루어질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냥 학자들이 내놓은 시장이야. 비교되는 시장이라 보시면 돼요. 비교되는 시장. 전부 다 반대죠. 참여자는 소수에서 다수. 상품도 똑같아야 돼. 울산, 대구, 서울 할 것 없이 똑같아야 되고, 시장은 아무나 들어오고 나갈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완전한 정보가 제공이 되는데, 이때 완전한 정보라는 것은 무슨 정보입니까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불안전한 경쟁시장에서는 정보가 어떤 정보가 있습니까 하면, 과거 플러스 뭡니까? 현재 정보를 갖고 있어. 과거, 현재. 그런데 완전한 정보에서는 여기서는 과거에다가 플러스 현재에다가 여기는 뭐가 포함됩니까 하면 보이지 않는 미래 정보까지 포함되는 것을 우리는 완전한 정보라고 그래요. 이루어질 수 없는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완전 경쟁 시장이 들어서게 되면은
여기서 필요한 정보 비용이라든가 초과이윤 이런 것들이 없다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서 개별성에서 한 개의 물건이라도 가격이 똑같다는 원칙이 원래는 성립 안 하는데 완전 경쟁시장이 되면 이런 법칙도 어떻다? 성립한다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완전 경쟁시장 특징 하나만 기억할게요. 완전 경쟁시장의 특징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초과이윤이 일어나지 않는다 보셔야 돼요. 완전 경쟁시장의 특징은 뭐라고요?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시장이고, 정보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장이 막기 때문이다.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그거 하나 기억이 좋습니다. 자, 교과서 한번 볼까요? 자, 109페이지 한번 볼게요. 109페이지. 109페이지에 보시면은, 그게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은 완전한 정보 있습니다. 완전한 정보. 그 밑에 둘째 줄에 보시면 적. 109페이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4번. 적 찾았나요? 정보 비용과 초과이윤이 존재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109페이지 중간에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찾았나요?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110페이지 110페이지 보시면 박스 있죠. 불안전한 경쟁시장의 박스 4번째 보시면은 정보비용 발생한다는 거 보이세요? 정보비용 발생, 요거 하나 체크해 놓습니다. 정보비용 발생. 110페이지에 불안전한 경쟁시장에서 동그라미 4번 정보비용 발생, 그거 하나 체크해 놓을게요. 위에 박스입니다. 박스에 동그라미 4번 정보비용 발생. 됐나요? 그래서 두 개만 기억해 놓습니다. 두 개만. 완전 경쟁시장의 특징이라는 것은 뭔데? 완전 경쟁시장의 특징이라는 것은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보비용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 뭐 때문에? 미래 정보가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그런데 자, 정보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막기 때문이다.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두 개 기억할 수 있겠어요? 예? 완전 경쟁시장의 특징은 뭐라고요? 정보비용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시장. 여러분들이 정보비용이 필요한 것은 뭐 때문에? 정보비용이 필요한 것은 시장이 막기 때문이다.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항상 우리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친구들하고 밥을 한 걸 하고 싶어. 친구들하고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식사를 하고 싶다는 것은 뭐 때문에? 자기가 지금 조금 외롭다는 말이죠. 자기가 조금 이렇게 외롭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런 밥이나 식사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위에 혹시나 여러분한테 누가 밥 산다면 저 사람이 외롭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롭구나. 이런 시장이 뭡니까? 불안전한 경쟁시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경쟁시장. 그러고 자기가 속이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속에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속에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가 얇아지죠. 체험이 없으면 뭐가 얇아집니까? 기가 얇아진다 봐야 돼요. 여기 어디로 통합니까 하면 불안전한 정보로 통한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전한 정보를 접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 그러면 외롭다 해서 남들 없이 친구 불러내갖고 밥 먹어가 될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고독 속에서 성장합니다. 고독과 여러분 틀리죠. 여기는 성장하는 거라 봐야 돼. 외롭다 해서 밥 먹고 이러면 안 돼.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돼.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의 특징. 111페이지. 제2절에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 및 기능이 있는데 뭐 기능은 보실 필요 없고 기능은 나중에 요약 과정에서 보시면 되고 특성만 잘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1번 부동산 시장의 특성 해놓고 그 옆에 보니까 불안전한 경쟁시장이라는 말 보이세요? 자, 중강성혈적 시장 곧 비올 겁니다. 그래서 불안전한 경쟁시장, 중강성혈적 시장, 추상적 시장, 구체시장 요게 전부 다 통틀어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 불안전한 시장이라 보시면 돼요. 불안전한 경쟁시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해서 1, 2,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있는데 그냥 타이틀만 보시면 됩니다. 타이틀만.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요건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 시장은 어떻다? 국지적, 지역적이다. 부산, 대구, 대전, 서울 할 것 없이 전부 다 다르다 봐야 돼. 지역마다. 그 다음에 거래하는 거 싫어하죠. 비공개, 거래의 비공개성. 그 다음에 상품은 표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무위원이 되면 이거 다 공개해야 돼. 그래서 청문회에서 이런 걸 다 공개하라는 이유가 뭐 때문에? 거래하는 것을 전부 다 막기 때문에 비공개해 놓기 때문에. 상품 표준화가 한 개도 될 수가 없죠. 같은 34평, 같은 동, 같은 라인이라 하더라도 다르다 그래. 그리고 조직성이 될 수 없습니다. 뭐 하이마트나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처럼 연말에 20% 할인합시다. 전국적으로. 자, 이번에 25일 날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수수료 10% 할인합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조직성이 없습니다. 조직성이 없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요 세 개를 갖더니 3B라 그러죠. 3B. 그래서 앞에 우리가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서 요거 우리가 체크 안 하고 넘어왔죠. 요게 개별성의 특징입니다. 개별성의 특징. 그래서 3B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봐놓으셔야 되고, 요거 잘 놓죠. 잘 놓습니다. 거래의 비공개, 상품의 비표준,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의 비공개, 상품의 비표준, 그 다음에 시장의 비조직성. 요건 어디서 나옵니까 하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서 개별성에서 나옵니다. 개별성. 자, 우리가 안 보고 왔는데 한번 가볼까요? 앞으로. 자, 페이지 43페이지 한번 볼까요? 43페이지. 페이지 43페이지 가보시면 맨 밑에 리얼. 페이지 43페이지에 가시면은 맨 밑에 리얼 보이세요? 그게 보니까 거래의 비공개, 상품의 비표준, 시장의 비조직화 보이죠? 예, 요거는 특징이 어디서 온다고? 개별성에서 옵니다. 개별성. 그 줄 하나 꺼놓으시고 별표 하나 치놓을게요. 예, 자주 나와. 자, 그래놓고 다시 넘어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볼게요. 뭐 요거는 외울 게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해만 하시면 돼.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매매기간은 단기입니까? 장기예요? 단기? 장기죠. 예. 집 하나 살려면, 신혼부부 집 하나 살려면은 사돈댁도 와야 되고, 친정, 시댁에다가 친지들 다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법적 규제는 작습니까? 많아요? 법적 규제 많죠. 예. 그 다음에 수급 조절은 잘 되고 있습니까? 곤란합니까? 곤란하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매매기간의 장기 법적 제한 과다, 그 다음에 수급 조절이 곤란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항상 어떻고 단기는 이런 왜곡이 있다 봐야 되죠. 가치에 비해서 가격은 항상 뭐가 있다? 왜곡이 있다 봐야 돼요. 장기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일치한다 봐야 되죠. 단기 가격 왜곡. 지금도 우리가 울산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왜곡이 있는 아파트도 많을 거야 아마 내 생각에. 근데 장기는 그런 아파트 알짜배기는 장기는 어떻게 꾸준하게 가죠. 꾸준하게 간다 봐야 돼. 이런 걸 잘 고르셔야 돼. 이런 거. 그 다음에 자금의 유용성. 자, 자금의 유용성이 풀어져야만이 부동산의 수요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가 제일 쪼고 있는 게 이거죠. 지금 자금을 쪼고 있습니다. 자금을 쪼고 있다 봐야 돼요. 지금 전세도 뭐 DSR 넣는다 그런 말이 있고, 그 다음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많이 좋아지는 상태죠. 옛날에는 우리가 은행에 돈 빌리러 가면은 보통 이제 1월에서 12월까지 있으면 보통 이제 이렇게 요 정도 하면은 수월하게 대출이 돼요. 근데 지금은 또 월별로 잘라놨대 보니까 종량제를 갖다 이제는 내가 보니까 월별로 잘라놓은 것 같아요. 그래 언제 가야 이렇게 대출이 원활하게 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항상 대출하실 분들은 미리 좀 은행하고 한번 항상 이렇게 연락을 좀 해놓으세요. 연락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자금이 나오면은 수요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정부가 자금을 줄이게 되면은 수요 공급이 줄어든다 봐야 되죠. 이런 것들. 자금의 유용성.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입니다. 그냥 눈으로 한번 봐놓으세요. 그냥 눈으로 보더라도 이거 틀리진 않아요. 됐습니까? 예.
자, 114페이지 한번 봅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할 게 요거죠. 효율적 시장, 요거. 거기 밑에 114페이지에 그게 박스 2번에 효율적 시장, 요거 별표 하나 치놓을까요? 요거 별표 하나. 그 다음에 117페이지. 117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3번에 할당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과 할당 효율적 시장, 그거 두 개 하나 별표 치놓습니다. 자, 그래서 114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박스 1번에 양가로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에 부동산 시장에서 효율적 시장의 의미라는 데 있죠. 114페이지에 양가로 2번. 찾나요? 부동산 시장에서 효율적 시장의 의미라는 것은 그게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말한다. 그거 하나 줄 건 없게요. 그 지금 시장을 갖다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라 보시면은 아침에 내가 조간신문을 읽었는데 울산 어느 지역에 재개발이 된대. 자, 울산 어느 지역에 재개발된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부터 그 동네 소장을 껴와서 그 조그만 하나 빌라를 하나 사든지 조그만 하나 뭐 땅을 하나 사놓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조금 해놓습니다. 이런 시장을 말한다고, 이런 시장을 갖더니 효율적 시장이라 한다 봐야 돼요. 그러면 효율적 시장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하면은 정보와 관련이 있다 봐야 돼요. 효율적 시장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정보와 관련이 있다. 정보.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효율적 시장에서는 시장이 3개 나옵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 그 다음에 중강성 효율적 시장, 그 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 약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 여러분들 느낌에서 가장 3개 중에서 강하다고 느끼는 시장이 어느 쪽이에요? 약성, 중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되는 거 어느 시장? 이겠죠. 말만 들어도. 자, 그러면은 약성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뭔데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정보가 3개가 있습니다. 3개. 과거, 현재, 그 다음 무슨 정보? 미래 정보. 요거 말고 또 다른 정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요거 말고 다른 정보 없죠? 예, 그래서 정보는 몇 개 있다고? 3개 있다고. 과거, 현재, 미래. 이때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 과거 정보를 갖다가 계속 분석하는 사람. 자, 이런 분석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요. 뭐란다고요? 기술적 분석.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뭐란다고? 기술적 분석. 이와 같이 과거 정보를 활용해서 기술적 분석을 이용하는 요 시장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약성효율적 시장이라 그래요. 약하죠. 약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은 어떤 정보를 이용합니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불안전한 경쟁시장,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들 시장에는 정보가 어떤 정보가 있습니까? 어떤 정보 있어요? 지금 정보 어떤 정보? 현재 정보죠. 현재 정보. 물론 과거 정보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무슨 정보? 현재 정보야. 그래서 우리가 현재 정보 얘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기본적 분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하는 이 시장을 말한다고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얘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 봐야 되죠. 얘를 말한다고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 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것은 미래정보죠. 자, 과거, 현재, 미래정보, 과거, 현재 정보를 포함해서 미래정보까지를 갖다가 갖고 있는 이 시장. 미래정보를 갖고 있게 되면은 얘까지를 갖고 있으면 뭐가 필요 없어? 분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분석이 필요 없어. 이런 시장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공부했는데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시장을 앞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서는. 조금 전 앞에서는. 그렇죠.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강성혈적 시장을 다른 말하게 하게 되면은 얘는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을 갖고 있는 시장을 말한다고? 약성혈적 시장. 과거 현재 지금 현재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장. 과거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것은 기본적 분석입니다. 이 시장을 말한다고요? 준강성혈적 시장. 과거 현재 미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면 무슨 시장? 강성혈적 시장. 그러면 중강성혈적 시장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불완전 경쟁 시장. 강성혈적 시장을 다른 말로 하면 완전 경쟁 시장.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효율적 시장에서는 여기서는 뭘 잡아야 됩니까? 하면은 여기서는 초과이윤을 잡으셔야 돼. 숙제가. 여기서 뭘 잡아야 된다고요? 초과이윤을 잡으셔야 돼요. 초과이윤은. 그럼 아주 간단한 게 일단은 얘는 잽니다. 강성혈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우리가 배웠죠. 정보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시장이 막기 때문이다.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완전 경쟁시장의 특징이 뭔데? 정보비용과 뭐가?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 완전 경쟁시장의 특징이 초과이윤 없는 시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강성혈적 시장에서는 얘는 초과이윤 없다 봐야 돼. 그럼 효율적 시장에서는 문제가 키가 초과이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초과이윤을 잡을 수 있는 시장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얘 두 개. 얘 두 개. 정상이윤과 초과이윤은 틀리죠. 정상이윤이라는 것은 이건 은행금리라 보시면 돼. 그냥 은행금리. 세월이 한 10년 흘러갖고 1억짜리 아파트가 한 1억 5천 됐어. 이런 걸 갖다 우린 정상이윤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초과이윤이라는 것은 옛날에 한때 2020년도 초반에 서울에 그 아파트값 있죠. 아파트값 자고 일어나면 확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저기 어디고 송파 쪽에 9억짜리가 한 20억까지 갈 때요. 이때는 이랬죠. 자고 일어나면 1억 올라 있고, 자고 일어나면 1억 올라 있고. 그때 서울 사람들은 취미가 자는 거죠. 자는 거. 일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그냥 올라와 있어.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 있고. 지방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그런 이유를 뭐라 그럽니까? 초과이윤이라 그러죠. 그런 이유를 초과이윤이라 그래. 정상이윤과 초과이윤 구분되십니까? 그래서 문장에서 정상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장도 틀린 거야, 그거는. 어떤 시장이든지 정상이윤은 발생합니다. 중강성혈적 시장이든 완전 경쟁 시장이든 불안전 경쟁 시장이든 약성혈적 시장이든 강성혈적 시장이든 간에 정상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틀린 거예요. 앞에 볼 필요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다투고 있는 것은 초과이윤입니다. 초과이윤.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강성혈적 시장 초과이윤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초과이윤을 다툴 수 있는 시장은 몇 개? 두 개밖에 안 된다 봐야 돼. 어떤 시장? 약성혈적 시장과 중강성혈적 시장. 요것만 갖고 지금 논한다 보면 돼요. 요거 두 개만.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제깁시다. 지금 살고 있는 불안전 경쟁 시장, 그 다음에 중강성혈적 시장,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초과이윤을 획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요 세 개 중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여러분들이 초과이윤을 획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요 세 개 중에 초과이윤을 획득하려면은 얘들 두 개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들이 정보비용을 투자한다는 것은 어떤 정보를 알기 위해서 사전정보야, 사전정보, 미래정보, 보이지 않는 정보. 누군가가 갖고 있을 만한 미래정보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비용을 투자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중강성혈적 시장, 불안전한 경쟁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을 획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미래정보가 있어야 돼. 미래정보가.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결론은. 내 방에 있는 정보 가지고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가 없어요. 내 방에 있는 정보. 그죠? 내 방에 있는, 우리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남들하고 같이 해갖고는 될 문제가 아니죠. 어쩌든 간에 남들보다 1시간을 더 하든 더 해야 돼. 애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내 방에 있는 정보 가지고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는 없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 방 밖에 게 있어야 돼.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중강성혈적 시장에서는 것은
반영되는 정보는 과거 현재입니다. 근데 제가 갖고는 초과이유는 안 돼.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미래 정보가 있어야 돼요. 미래 정보에 있어야만이 초과인을 획득할 수 있고 현재 정보나 그 다음에 과거 정보 가지고는 초과인을 획득할 수는 없다. 강성혈적 시장에서는 미래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강성혈적 시장에는 이건 아예 안 돼. 초과이윤. 그러면 약성혈적 시장도 답이 나왔죠. 약성혈적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시장이에요? 어떤 정보? 얘는 어떤 정보를 갖고 있어요? 과거 정보. 그럼 이 시장에서 초과인을 획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현재, 미래. 약성혈적 시장에서는 초과인을 획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현재, 미래 정보가 있어야만이 초과인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정보는 필요가 없어. 그럼 우리가 효율적 시장에서의 키는 어디 있습니까? 하면은 키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요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 초과이윤 획득 여부 요거 약성혈적 시장에서는 뭐가 있어야만이 현대 미래 정보 현대라는 현재인데 이거 이러노 현재 미래 정보 그 다음에 중광성혈적 시장에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미래 정보. 그래서 요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요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표에다가 체크 하나 해놓을까요? 115페이지 박스 있죠? 박스. 동그라미 3개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부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만. 의미는 아시겠죠? 동그라미 되는 의미는 아시겠죠? 예, 약성혈적 시장에서는 뭐가 있어야만이 현재 미래 정보, 중강성혈적 시장에서는 뭐가 있어야만이 미래 정보가 있어야만이 초과인을 획득할 수 있다. 그것만 딱 잡아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란 이런 단락을 배웠는데 이걸 공부했는데 효율적 시장에서는 공부를 할 때 뭐 잡아야 됩니까? 효율적 시장에서 공부할 때 뭐 잡아야 돼요? 초과인 잡아야 합니다. 효율적 시장의 공부의 주제는 뭐라고? 초과인을 잡아라. 그래서 동그라미 3개만 기억하시면 된다. 공부할 때 지저분하게 하지 마시고 딱 이런 식으로 하세요. 효율적 시장에서는 뭐를 잡아라? 초과인을 잡아라. 약성혈적 시장에서는 지방에 과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과거 정보 가지고는 초과인을 획득하지 못한다. 현재 미래 정보 있어야 되고 중강성혈적 시장에는 지방에 과거 현재가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가지고는 초과인을 획득하지 못한다. 미래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성혈적 시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갖다가 활용한다 하더라도 초과인을 획득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인을 획득할 수 있는 거 요 3개만 딱 기억하시면 돼. 자, 그 다음 할당 효율적 시장 한번 볼게요. 페이지 117페이지. 금방 제가 했던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만 가시면은 굳이 뭐 다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표만 보시면 돼, 표만. 자, 117페이지 보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 있습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뭔데 하게 되면은 효율성이 할당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효율성이 할당되어 있다는 것은 배분되어 있다 보시면 돼. 그래서 배분 효율적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이걸 수익으로 바꾸게 되면은 수익이 똑같이 어떻게 되어 있다? 배분되어 있는 시장. 자, A, B, C, D 세 사람이 이 사람은 주식을 하고 자, 이 사람은 달러를 합니다. 이 사람은 가상화폐. 자, 그러한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똑같이 얘가 10% 수익을 하면 얘도 10%. 얘도 뭡니까? 10%. 얘도 10%, 얘도 10%, 얘도 10%. 이렇게 해서 수익성이 똑같이 배분되는 시장. 이 시장이라고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내가 처음 여러분 만났을 때 이거 달러 좀 사놓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하겠죠. 지금 달러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지금 거의 한 1,500원대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 국민연금을 통해서 아무리 막으려도 안 돼, 지금 이거. 그죠? 뭐 더 올라가겠죠.
좀 더 올라간다 봐야 돼. 달러가 왜 좋아요? 달러가.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면 그냥 돈 찍어내면 돼. 우리나라 돈 찍어내면 어떤 현상이 납니까 하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돈을 막 찍어내면 되지. 한국은행에서 찍어내고 여러분한테 주면 돼.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달러는 만약에 미국에서 막 찍어내면 어떻게 돼요? 화폐 가치가 안 떨어져. 왜? 세계적인 통화죠. 세계적인 통화야. 기축 패권이라 그러죠. 예. 미국이 달러를 내서 전 세계를 다 잡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을 찍어낸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역 상품권을 찍어낸다 보시면 되고, 미국에서 달러를 찍어낸다는 것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백화점 상품권 찍어낸다 보시면 돼. 어떤 원리인가 아시겠죠? 그러면 한국 돈은 지역화폐라는 것은 그 지역밖에 못 써. 근데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은 서울 가도 쓸 수 있고 부산, 대구, 대전 어디가 쓸 수 있죠. 예, 그게 달러로 보시면 돼. 그래서 달러 이거는 참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당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효율성이 똑같이 배분되어 있는 시장, 10% 이런 시장을 말한다고 할당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여기 의미하는 게 뭔데? 여기 의미하는 게 다시 말해서 초과연이 없는 시장이라 봐야 돼요. 됐나요? 자, 교재 체크 하나 할까요? 117페이지. 위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할당효율적 시장에서는 가치 비용이 일치하는 시장이므로 맨 끝에 보니까 초과이윤이 존재할 수 없는 시장을 말한다. 돼 있나요? 초과이윤이 존재할 수 없는 시장을 말한다. 그러면은 할당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뭐만 없다면 초과이윤만 없다면 할당효율적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 봐야 돼요. 자, 우리가 할당효율적 시장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것은 시장이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완전 경쟁 시장하고 그 다음에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다 봐야 돼요. 완전 경쟁 시장과 그 다음에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과 뭐가 있다고?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다 봐야 돼요. 얘가 일로 와야 되는데 그거가 있지. 이거 옮기잖아. 자,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어떻다? 할당효율적 시장이다. 이건 어때요? 우리가 앞에 배웠을 때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특징이 무슨 특징으로 배웠습니까? 정보비용과 뭐가 없는 시장,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이라고 배웠죠.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라는 것은 뭔데?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입니다. 할당효율적 시장 특징이 뭐예요?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이야. 똑같아. 그죠? 다시 한 번 더.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을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정보비용과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 할당효율적 시장을 뭐라 그랬어요?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을 항상 할당효율적 시장이라면 요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런데 할당효율적 시장은 과연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하면 맞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사는 불완전한 경쟁 시장입니다. 불완전한 경쟁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 뭐예요? 불완전 경쟁 시장 지금 살아가는 시장의 특징. 예? 정보비용.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특징. 뭐가 필요해요? 정보비용이 필요하다니까. 미래 정보를 획득해서 뭘 넣고자? 초과이윤을 넣고자.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라는 것은 뭔데? 완전 경쟁 시장. 정보비용과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 정보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장이 뭐하기 때문이다?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보 비용이 탁 발생합니다. 불안전한 경쟁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발생한다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정보 비용이 예를 들어서 700 들었다 볼게요. 근데 가치가 1000이야. 자, 여기는 가치가 700보다 낮다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1000이다 볼게요. 자, 위에 이 시장. 자, 내가 밤새도록 해서 유료 사이트 들어갔고 비용을 딱 지출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가치가 작거나 같아요. 자, 이런 경우는 뭐다? 초과인이 없다 봐야 되고. 자,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700을 투자하고 정보 비용을 700 투자하고 아침에 눈을 뜨니까 1000이 돼 있어. 자, 이거는 초과인이 발생한 시장이라 봐야 돼요. 됐나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불안전한 경쟁시장도 초과인이 발생한 시장이 있고 초과인이 없는 시장이 있을 수가 있겠네.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는데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초과인이 없는 이 시장, 불안전 경쟁시장이지만 초과인이 없는 이 시장도 뭡니까? 할당율적 시장으로 갈 수가 있어. 왜? 할당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시장, 불안전 경쟁시장을 따지는 게 아니고 뭐만 없다면, 초과인만 없다면 자기한테 들어오라 그래요. 그럼 얘한테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겠네. 첫 번째, 완전 경쟁시장이 되든지, 두 번째, 불안전 경쟁시장에서 뭐가 없든지 초과인이 없든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할당율적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얘를 100이라 볼게요. 100. 그럼 완전 경쟁시장이 얼마? 80. 그 다음에 불안전 경쟁시장에서도 초과인이 있는 시장이 있고 없는 시장이 있죠. 이때 초과인이 없는 시장, 요 시장도 뭡니까? 할당율적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어. 그럼 얘를 갖다가 20이라 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할당효율적 시장을 이루고 있는 것은 완전 경쟁시장이 되든지 불안전 경쟁시장이면서 초과인이 없든지.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완전 경쟁시장 80은 할당효율적 시장하고 비교하는 건 괜찮아. 80은 100 안에 다 들어가니까. 그런데 할당효율적 시장 100을 완전 경쟁시장 80이다.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80은 100에 들어갈 수 있지만 100은 80일 수는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 하나 가져옵니다. 완전 경쟁시장은 항상 뭡니까? 할당효율적 시장이 되지만 할당효율적 시장은 항상 완전 경쟁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교재 한번 볼게요. 117페이지에 양가로 2분의 1번. (117페이지에) 양가로 2분의 1번. 완전 경쟁시장은 찾나요? 완전 경쟁시장은 항상 할당효율적 시장이지만 할당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80은 100에 다 포함될 수 있지만 100은 80일 수는 없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자, 2번, 3번 요래 줄 거세요. 2번, 3번. 요렇게. 2번, 3번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2번, 3번은 같은 지문이야. 자, 불안전 경쟁시장도 초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 말이나 세 번째, 독점이나 부동산 시장도 초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독점 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도 이것도 전부 다 뭡니까?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번, 3번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한다 봐야 돼요. 이 말이지만 불안전한 경쟁 시장도 뭐만 없다면은 초과인만 없다면은 할당효율적 시장으로 갈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체크할 수 있겠네. 부동산 거래에 뭐가 수반된다는 것은, 정보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은, 정보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시장이 뭐하기 때문이다?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자, 5번, 6번도 같은 겁니다. 5번, 6번도 줄 것이고, 5번, 6번, 그것도 줄 것이고. 자, 7번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은 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율적 시장으로 들어갔고,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 이것도 할당율적 시장으로 들어갔고, 남은 것은 이제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거. 예. 초과이윤. 초과이윤이 남아있는 시장.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초과이윤이 발생했다는 것은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초과이윤이 이렇게 발생한 시장, 요겁니다, 요거. 요거. 맞아요? 자, 시장이 초과이윤이 발생했다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OX. 초과이윤이 발생한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OX. 맞아요? 자, 그럼 이 말은 초과이윤이 발생했다는 것은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 맞다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뭐예요? 그럼 이 말,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초과이윤이 발생했다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시장이 불안전한 것은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되는. 전체 그림에서 지금 요까지 그림이 어디가 있습니까? 요까지 그림이 할당혈적 시장으로 가 있죠. 그럼 얘의 범위는 할당혈적 시장을 벗어난 범위라 봐야 돼. 얘하고는 상관없다니까. 그러면 초과이윤이 발생했다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해서가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어디로 갔습니까? 하면은, 자, 얘는 할당 효율적 시장으로 갔고,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도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으로 갔고, 남은 것은 얘밖에 없다 그랬죠. 얘가 남아있는 것은 뭐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으로 못 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할당 효율적 시장으로 못 갔잖아, 얘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야 되죠. 초과이윤이 발생했다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해서가 아니라 뭐다?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과이윤이 발생했다는 이 말이나,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투기가 발생했다는 이 말도 같이 쓰죠. 이 말. 그 지문이 5번, 6번입니다. 5번, 6번. 5번, 6번도 같은 겁니다. 자, 5번. 소수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수해서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찾았나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똑같은 말입니다. 투기가 성립하는 것도 시장이 뭐하기? 불안전해서가 아니다. 뭐다?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똑같아 봐야 돼요. 자, 그래놓고 칠판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가 앞에 나오는 효율적 시장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초과이윤을 잡으시면 돼. 초과이윤.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을 잡지 못합니다. 중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미래정보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미래정보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초과이윤을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앞에 그는 끝이야. 그 다음에 할당효율적 시장에서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금방 1번에서 6번까지 있죠. 6번까지 한 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7번 있네. 자, 넘기니까 7번 나와 있죠. 7번. 7번에 보니까 이거는 그게 하나만 체크할까요? 과대과소 존재할 수 없다. 과대평가라든가 과소평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1번에서 7번 사이에 지문 여기 끝이에요. 자, 1번에서 7번이라 하더라도
문제 지문으로 봤을 때는 5개밖에 안 돼. 5개. 5개. 자, 한번 해볼까요?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뭐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으로 의미할 수는 없다. 됐나요?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도 뭐만 없다면, 초과이익만 없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으로 갈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정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뭐 때문에?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초과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해서가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 끝이에요. 그 다음에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대 과소평가가 일어날 수는 없다. 거기 끝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 한번 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 80은 할당 효율적 시장으로 항상 비교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할당 효율적 100은 완전 경쟁 시장 80으로 의미할 수는 없다. 됐나요? 자, 불안정 경쟁 시장이든 독점 시장이든 이 부동산, 저 부동산이든 어떤 부동산이든 간에 뭐만 없다면은 초과이익만 없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됐습니까? 정보 비용이 필요한 것은 뭐 때문에? 정보 비용이 필요한 것은 시장이 뭐하기 때문이다?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거죠. 초과이익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해서가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대목입니다. 그 대목. 자, 거기서 시험 문제는 벗어나지 않는다 봐야 돼요.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거까지 하고 좀 쉴까요? 네, 좀 쉬겠습니다.